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오진 않았고, 8월 15일 전까지는 2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되죠. 그래서 미리 잠정적으로 나온 기업들, 실적 좋은 종목들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2분기면은 이제 1분기 실적 나왔죠. 2분기까지 더해지면 이제 상반기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연간 기업들의 실적 추정을 하기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거나 그리고 올해 투자 유망주를 뽑는데 좀 더 이제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수기가 좀 많아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지는 않은데 이제 2분기에 이어서 이제 3분기로 넘어가는 그쪽 시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분기, 4분기 이쪽 하반기 쪽에 성수기인 기업들이 좀 많아서 1분기, 상반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잘 고르면은 네, 올해 괜찮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걸로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그 중에서 고른 것 중에서 뷰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뷰웍스는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만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난해 실적이 떨어진 이유.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최근에는 뭐 주가 지수 하락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게 된다면은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한 4만 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그 전년 실적 대비 더 증가하고 최대 실적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전에도 약간 저평가였어요, 뷰웍스는. 그래서 4만 원까지 보게 된다면은 주가 상승 꽤 클 것 같아요. 50% 이상은 나올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엑스레이 이제 디텍터라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장비예요. 카메라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뭘까요? 카메라 렌즈겠죠. 마찬가지로 카메라에 렌즈가 있다면 엑스레이는 디텍터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쭉 보시면은 보면 이제 여기 매출 비중 보시면 이제 의료용 엑스레이지 아무래도 엑스레이가 의료용 쪽이 많죠. 그리고 또 산업용 카메라 뭐 이런 게 있고요. 산업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하는 최종 단계에서 이제 불량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하는 거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비파괴 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과용이 있고 치과용이 있고 그리고 비파괴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마진율이 높은 게 치과용 쪽이에요. 앞으로 매출 비중도 이쪽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치과 수요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이 된 거고 왜 마진율이 좁냐면은 이거는 이제 정지했을 때 엑스레이고 이거는 이제 영상, 동영상 같은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실시간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쪽이 더 마진율이 좋죠. 그리고 국내에 국한된 종목이 아니라 국내 매출은 36%밖에 안 나오고 수출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국내가 이게 국내 수요가 아니라 또 이 안에서 또 수출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 비중은 전체 7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참, 요 종목이 또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좋고 재만정성 우수합니다. 순차입금 비율이 1%밖에 안 되고 부채 비율도 37%밖에 안 돼요. 유동 비율이 무려 100%를 초과한 249%. 재만정성은 우수합니다. 걱정 끼쳐드릴 일 전혀 없고요. 이게 디텍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엑스레이 장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고 이게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기기에 장착돼서 어떤 사물의 존재를 검출하는 핵심 부품.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동물 수입과에서도 쓰이게 되었고 막 이렇습니다. 사업별 매출 좀 특징을 보시게 된다면은 내수 시장은 그렇게 큰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나라 뭐 제한된 인구에다가 제한된 병원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증가하겠습니까? 다만 내수 시장은 꾸준한 교체 수요가 일어나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겠고
반면 이제 수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 지역을 확대하면서 수출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그죠? 좋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 뒷페이지에 그게 나와요. 이거 제가 헷갈렸어요. 산업용 카메라가 이제 그렇고, 의료용 엑스레이 이쪽이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수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수, 국내, 그쵸?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성장은 못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수출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매출액이 좀 더 이렇게 줄고, 그쵸? 수출도 줄고, 내수도 매출액이 좀 줄었잖아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때 이 딜러들, 바이어들이 물건 주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례적으로 많다 보니까, 한 해 많이 주문하면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이것들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바이어들이 그 재고를 어느 정도 보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그쵸, 구매를 좀 미루게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엑스레이 쪽의 디텍터 부분별 내과형을 볼게요. 내과형 쭉 올라가다가 2023년도는 약간 좀 떨어졌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게 코로나 발발 때문에 여기 있네요. 평년보다 증가했대요. 주문량이. 회사 쪽에서는. 이때부터 그랬죠. 이때부터 급격하게 코로나 터졌을 때 급격하게 증가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펫CT 찍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엑스레이 쪽도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고 이제는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내과형 전체 매출 비중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엑스레이 디텍터가 있잖아요. 국내 업체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이 내과형 쪽의 엑스레이 같은 경우가.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엔 치과형을 볼게요. 치과형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했죠. 치과형은.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고성장이 나올 겁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뷰웍스 쪽의 디텍터, 치과용 쪽은요. 가격이 일단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피폭량이 좀 적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과용은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찍잖아요. 그쵸?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버리는데 엑스레이는 그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치료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높죠. 선명한 화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 제품 대비 이거 좀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높을 것이다. 그리고 기타 신제품입니다. 기타라고 그러면은 뭐 사람들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제품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제품 쪽도 성장이 좀 좋네요. 여기 바이오 이미지, 유방암 진단 뭐 이런 쪽입니다. 형광 투시 이런 쪽. 네, 산업용 쪽 디텍터. 이거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품을 생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 검수를 하잖아요. 불량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검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 안 좋았으면 왜 안 좋은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안 좋은 것이 구조적으로 안 좋아 버리면은 이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데 그 실적이 일회성으로 안 좋았다. 그 작년만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올해는 실적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볼게요. 제가 이 기업의 실적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갖고 갔어요. 보시면은 단 한 번도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이 없어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구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매출액이 처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이익률도 18%에서 8%로 와장창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주가 하락이 당연한 거죠.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다 팔 수밖에 없죠. 사실 2023년도가 여기서부터가 아니네요.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네. 기대해서 올라갔는데 반등이 됐는데 아무튼 떨어졌네요. 그 이 원인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매출 하락이 된 것은 고객사 재고 조정.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고 조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재고를 워낙 많이 보충했기 때문에
재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주문하지 않겠다. 이제 이거예요. 이때 너무 많이 주문했대요. 특히 이제 내과 엑스레이 쪽에서. 예. 얘네가 상장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것이 일회성이라는 얘기죠.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급성장을 했잖아요. 이때 시장에서 수요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 대비 너무 많이 고객사들, 바이어들이 많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고, 올해는 다시 이게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매출액이 올라가느냐 떨어졌냐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익이 하락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원재료가 그 공급망이 훼손이 됐나 봐요. 애들이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 원재료가 공급망 훼손 때문에 고가, 굉장히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애들이 평소 대비 높은 가격의 원재료를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 마진이 좀 축소가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애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거기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2023년도에 모두 갑자기 이렇게 몰려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구조적인 이슈가 아니라 모두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 상승된 거 볼게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된 건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매입한 것도 좀 많이 매입을 했어요. 이게 다량으로 매입을 좀 많이 했는데, 왜 그런가 보면 이제 가끔 기업들이 그래요. 원재료를 못 구하면 어떡하죠? 제품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거래처에다가 공급이 안 되면 거래선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를 뺏기잖아요, 이게.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안전재고 확충이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재고를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비싸더라도 많이 구입하자. 그래서 재고 비중이 좀 높아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가에 매입했던 재고는 소진이 될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저렴한 저렴한 원재료를 매입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생산에 투입되면서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수익률이 좀 개선이 되겠죠. 영업 마진이. 그래서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근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연구 개발비 부담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15.2%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매출액의 연구 개발 비용 비중입니다. 굉장하죠. 전년 대비 이렇게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평소 대비도 많이 올라갔죠. 한 3%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부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괜찮죠. 신제품 출시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신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굳이 연구 개발비가 올라갔던 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때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볼게요.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예요. 연구 개발비가 지금 1분기 때 11.8%로 확 떨어졌어요. 그럼 올해 지금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라는 얘기고, 아까 그 재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소진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만 일단 좀 볼게요. 네, 매출 좀 회복됐어요. 내과용 매출 34% 올라갔죠. 치과용 23% 올라갔죠. 기타 신제품 3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지난해는 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분기 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비옥수. 자, 그래서 지난해 매출 연간 실적 떨어졌는데 올해 2분기 때 이제 매출 한 이 정도 위치, 상반기죠. 그리고 영업 이익은 올라갔는데 상반기는 영업이익률이 낮고 하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가 완전히 말아먹었네. 실적 영업이익 1억 나왔네. 1억.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때가 좀 영업이익이 좀 원래 부진한가 봐요. 네. 일단 매출액은 성장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0%, 또 2분기 때는 6% 증가. 영업이익은 회복이 됐죠. 20% 증가. 이건 지난해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기저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매출 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1%가 일단 회복이 됐습니다. 순이익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EPS는 일단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 볼게요. 한번. 전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정형외과에서 쓰이는 정지영상 엑스레이 40%죠. 동영상 쪽이 이거고,
앞으로 동영상 쪽이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이게 23%가 증가했고요. 정형외과용은 34%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한번 1년 정도 지난해 쉬니까 올해 다시 이제 바이어들한테 재주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좀 증가했네요. 그렇죠? 내수는 좀 감소했고, 근데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 제일 중요해요. 전체 매출액에서 76%가 수출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게 24%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수가 좀 줄어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시키면서 지금 현재 합계 매출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따, 이거 좀 얘기해 볼게요. 이 동영상 엑스레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정형외과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병원이죠. 그럼 치과는요? 치과도 병원이지만 치과 의사가, 개인 사업자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엑스레이니까 단가가 좀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치과 의사가 개인 사비로 솔직히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스를 이용합니다. 리스는 금리의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이는 장비는 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쓰이는 장비는 그 병원 내에서 그냥 아예 그냥 소위 회사가 구입하는 거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치과 의원은 개별 치과 의사가 지금 자기 생돈을 구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리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들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아마 이쪽에서 마진율 좋은 동영상 엑스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반기는 이제 성수기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중요한데, 3분기와 4분기는 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각각 3, 4분기 16%, 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각각 38%, 45% 정도. 그래서 턴어라운드죠. 뭐 증가가 아니라 실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됐다는 거 첫 번째.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 비용이 감소가 되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고가의 원재료가 소진되고 있고, 이제는 저가의 원재료가 투입되면서, 생산에 투입되면서 마진 개선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한 13%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상반기에 10%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개선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고, 아직 과거에 18%까지는 회복이 안 되지만은 재고 소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주가는 이미 지금 안 좋은 실적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실적 회복에 따라서 주가 회복은 뭐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평균 매출액은 11%씩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년 11%씩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매년 평균적으로 37%씩 증가한다. EPS도 연평균 39%의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6%가 회복이 될 거다. 그럼 이제는 이제 적정 주가 한번 계산해 봐야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업계에서 컨센서스죠. 컨센서스 목표가입니다. 근데 이 목표가가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 꼬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하고, 터무니없는 목표가다 그러면 제가 완전히 그 할인가를 적용하는데, 이 기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성장률을 보시면은 일단 비교적 높잖아요. 이거 회복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대비 목표 PR이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과거의 PR 흐름을 분석하는 거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값이 가장 적당합니다. 중간값이 PR 15 정도는 되네요. 그러면 업계에서 목표 PR, 이 목표가를 제시한 것을 PR로 환산했을 때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추정되는 실적에 따른 PR은 9.2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은 과거의 PR 보게 된다면은 박스권에서 저점이죠, 사실은. 그럼 여기서부터 PR 15까지, 9.2에서 15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성장
여러 개 있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13%에서 과거 18%까지 올라가려면은 점진적으로 성장이 되겠죠. 네, 점진적 성장에 의한,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못해도 50% 이상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것을 지금 순이익, 그러니까 실적에 따른 목표가인데, 이거를 PBR 관점에서 한번 다시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BPS, 주당 순자산은 한 요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니까, 현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익이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치 대비 이 적정가, 업계에서 적정가는 PR이 얼마냐? 이걸 PBR로 환산을 하니까 1.5배, 1.58배예요. 1.58배면 딱 여기네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 중간가, 이 정도. 이거는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PBR은 2024년도 기준 0.97인데 이것이 1.58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 자산 가치에 대한 적정 주가를 모두 크로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적당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제가 뭐 이거를 추천한다기보다도 지금 2분기 실적 우수한 기업 중에서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굴이 됐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